아시다시피 이 탄핵 세력들 변절자들의 스탠스를 보면 윤석열이를 띄울 때 정권 교체나 문재인 심판론을 가지고 했다가 요즘에 이제 뭐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정권 교체 없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사정 기능을 없애겠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문재인에게 하고 그런 기사들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단독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젠 육실할 놈이 돌았구나, 정상적인 분들은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또 다른 논리가 뭐냐, 이준석과 김종인을 내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애초부터 그 경선 자체가 잘못됐지만 김종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비정규직이었어요. 밖에서 떠도는 그냥 영감쟁이, 아무것도 아닌 영감에 불과했던 사람이었고,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 문재인이 심어놓은 간첩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당대표가 됐죠.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쨌든 권선동이나 정진석 같은 탄핵 세력에 힘입어서 경선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권을 틀어지고 모든 걸 자기가 잘됐던 잘못됐던 간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같은 이 문재인의 똘마니 같은 어린 놈의 자식한테 여기저기 휩싸여 휘둘려 다녔고, 뭐 아무것도 아닌 밖에서 떠돌고 있는 김종인 영감한테 휘둘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죠. 이거는 뭐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된 게 당 대표가 경선에서 이긴 대통령 후보한테 나불나불대고 가래침을 툭툭 뱉고,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라면 대선 후보고 자기가 당권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인데 저걸 내쳐버려야 되는데 치지도 않고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종인과 김병준이 같은 동급이지만 약간 노선이 틀린 이 좌익 영감들, 이 영감들이 지금 윤석열을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논리 자체는 뭐 원래부터 말이 안 맞는 거다. 왜냐면 이준석 김종인을 친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뭐 이 선대위를 누가 차지하고 누가 꾸려나갑니까? 뭐 권선동? 정진석? 장제원? 하태경? 결국 이런 자들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종인과 이준석, 뭐 김병준을 내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보수의 이 선대위를 꾸려나가는 이 자들은 내각제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탄핵 변절자들, 권선동, 정진석, 뭐 이런 하태경, 장제원, 이런 애들이 결국엔 또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이준석 기자는 나이만 30대지 정치하는 걸 보십시오. 완전히 그 노인네 80 넘은 김종인 영감하고 정치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은 2030 세대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나이만 껍데기만 30대지 이자의 뇌나 정치 이 스타일을 보면 전형적인 김종인 영감 80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이 대표가 단일화의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엄밀히 따지면 보수가 아니죠. 보수 아니고 2% 3% 왔다 갔다 했던 그 지지율이 윤석열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물론 탄핵당 자체가 이 변절 세력들과 이 내각제 세력 간첩들이 우글우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자가 없었죠. 단 한 명도. 그런 입장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치고 나온 게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대구 쪽을 1인 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면서 지금 10% 가까이, 10% 넘는 데도 있어요. 리서치 조사가 나오면서 지지율을 싹 끌어올리면서 김종인 영감과 이준석이가 또 나불나불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서울시장 때도 그렇게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을 한 거죠. 그러면 안철수 이자가 아무리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더라도 바보입니까? 뭐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때도 그렇게 나름 안철수가 오세훈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에 발벗고 도와줘서 당선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안철수가 당선시킨 거는 아니고 좀 도움은 됐죠. 물론 LH 사태 때문에 이 여론이 확 뒤집어지는 바람에 누구를 꼽아놔도 당선이 됐겠지만 아무튼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가?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안철수를 토사구팽 시켜놓고 그 이후에도 이준석과 김종인 영감이 까댔습니까? 그래놓고 요즘 와갖고 무슨 뭐
이준석 같은 인간은 안철수를 뭐 다시 데려올 수도, 뭐 선대위 뭐 누구로 뭘로 임명할 수도 있다? 아니, 안철수가 아무리 보수가 아니라서 내가 무슨 지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바보입니까? 1년 내내가 아니라 지가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안철수를 그렇게 씹어제꼈던 놈이 이건 무슨 철판도 이런 철판이 있어요? 요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단일화할 수도 있다 이딴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가 선을 그어버렸죠. 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실질적으로 지지율 자체가 누가 야권의 단일화 후보로 적합하냐라고 리서치를 했는데 윤석열이 30.6%, 안철수가 41.1%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자는 지는 자고 이자는 그래도 좀 뜨는 자지만 이 안철수는 한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변절자들은 윤석열을 그동안 여지까지 밀고 빨아왔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물론 허무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측을 했지만 우리는 뭐 몇 달 전부터 예측을 했잖아요. 12월 달 되면 판이 다 뒤집어진다라고. 불과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윤석열이 후보가 된 다음에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고 이재명의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을 때도 저는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했어요. 내가 이자가 되면 내 목을 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이 또 지금 대장동 까고 있죠.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무런 부담 없이 내칠 수가 있어요. 내일이라도.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그렇게 안 까는 이유가 윤석열은 혼수 상태로 그대로 질질질 끌고 갈 거고 윤석열 본인 자체가 지지율이 0.1%가 나오더라도 후보직 사퇴를 안 한다니까요. 저자는 애초부터 본인의 사익과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애초부터 프로젝트를 짜고 이런 플랜을 짠 게 아니라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조작 날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게 됐고 그 공로로 중앙지검이 됐고 중앙지검장이 됐고 중앙지검장 때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보수의 인사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인사들을 다 집어넣고 괴멸을 시키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검찰총장이 된 거고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이 또 시키는 대로 조국을 또 날려버리고 모든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석탄 밀무역부터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 버닝썬 등등 비리들을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이지스 방패로 문재인 정권을 보호한 것 뿐이에요. 조국 일가를 칠 때는 문재인이 내각제 플랜 중에 하나가 조국이라는 잡룡을 또 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허락을 하고 검찰총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조국을 도려내면서 그거에 보수 애국 시민들이 오판을 하고 저자를 지지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문재인도 예상을 못했지. 그냥 윤석열은 검찰총장 이전에 중앙지검장 또 그 이전에는 일반 검사로서 조작 날조 이렇게 여기까지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수의 이 희한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생기면서 이거 문재인이 또 카드가 하나 또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